써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수 정리를 잠깐 했죠. 104페이지에는 혹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요? 104페이지에는요? 잘 풀었어요? 지민 마선이 잘 풀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잘했네요. 잘하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 계산으로 가면은 여기 교재에는 뭐 연습할 정도의 많은 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풀 수 있어? 뭐 이런 거 풀 수 있어? 이렇게 확인만 시켜드리는 문제들이니까 그 105페이지도 잘 푸셨네요. 그죠? 뭐 크게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푸시면 돼.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로 가시죠. 자, 106페이지 지금 보니까 312번부터 먼저 막힌 것 같은데 3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얘가 일단 뭘 요구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수법칙 파트에서요 대소비교 문제를 배웠습니다. 알겠죠? 대소비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뭐 헷갈리는 거 뭐 있을까? 세제곱근 5 요거랑 루트 3 요거랑 어떻게 비교해볼까? 다음 중 둘의 대소를 비교하시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제곱근 문제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떤 성질을 사용하는 거냐면 2랑 3이 있어. 누가 크니까? 3이 크죠. 내가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내가 두 수를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4랑 9 맞죠? 야, 제곱을 해도 둘의 대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그냥 이 성질을 쓰는 거야. 알겠죠? 또 거꾸로 가면은 둘을 루트를 씌워도 안 바뀝니다. 루트를 씌운다는 게 2분의 1승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진행해도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가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이거 5에 지민 학생 3분의 그렇죠. 3분의 1승입니다. 얘는 3에 2분. 그렇죠. 2분의 1승인데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지금 분수로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워요. 양변을 몇 승씩 하는 게 좋을까 이거? 6승씩을 해버리는 거야. 왜? 크기는 안 바뀔 거니까. 그러면 5의 제곱이고 3의 3승이니까 이거 25고 27 아니야? 27이 크지? 그러면 얘가 크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복잡한 제곱근들의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왜냐면 지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이런 수직선에 이런 부등식은 집합을 표현할 때 수직선을 표현해야 된다. 알겠죠? 쌤이 왜 집합에서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 수직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 알겠죠? 그런 건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x의 범위가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가 일단은 a의 범위고 여기 a. 그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의 범위가 이제 b인데 b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봐봐. 지금 얘가 뭐 정리하면 5의 6분의 1승이죠? 그죠? 얘는 정리하면 2에 2승이 있었고 분모에 3이 있었네요. 요거 맞습니까? 그죠? 지금 요런 놈들인데 내가 얘를 딱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막히는 거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거나 이게 얘네들의 크기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3 5에 일단은 저기 있는 저 표현을 쓸게요. 세제곱근 5 세제곱근 4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를 좀 해놓고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얘는 2의 2분의 1승 3의 2분의 1승 5의 6분의 1승 2의 3분의 2승입니다. 됐나요?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싹 다 몇 승씩 하면 돼? 얘네들 쓸게요. 몇 승씩 하면 돼? 6승씩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3승 되고요. 3의 3승 되고요. 5의 1승 되고요.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쵸? 크기를 비교해보면 얘는 8, 얘는 27, 얘는 5, 16이니까. 그죠? 제일 큰 게 요놈 1빠따 1번, 두 번째 큰 게 2번, 세 번째 큰 게 얘, 네 번째가 얘입니다. 그죠? 이런 크기가 파악이 돼야 뭘 그릴 수 있어? 지금 얘와 얘 사이를 그릴 거 맞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 있겠네, 여기. 루트 안에 세제곱근 5가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디였냐? 세제곱근 4가 두 번째 크기 놈이니까 여기 가운데 딱 들어있겠네요. 세제곱근 4가 이렇게. 그죠? 둘의 교집합은 여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루트 2와
x의 범위는 세제곱근 4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크기 비교 문제를 조금 돌려서 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집합표는 썼지만 결국에는 그 4개의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 봐라 뭐 이런 문제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유형 3번의 데이터 변형 문제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3.0으로 잘 나오는 패턴이 알겠죠? 가보시죠. 질문 300도 써주면 안 됩니까? 300도 붙여주십시오. 네, 318번 또 16번 여기 하나 가볼게요. 자, 36번부터 보시면 자, 보시죠. 지금 문제가 3의 A 플러스 B승이 요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이 4라는 숫자보다는 2의 2승이 더 이쁘죠? 이렇게 2의 2승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고 그 다음에 2의 A 마이너스 B승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변형이라는 건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얘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게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거랑 틀립니다. 뭐 A값, B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 식을 만들라는 소리인 거야.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럼 내가 요 식을 만들려면 야, 왼쪽 식을 먼저 건드려야 되겠어? 오른쪽 식을 건드려야 되겠어? 왼쪽 식을 건드려야 되겠네. 그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쟤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나오는 식을 내가 뭐 어떻게 식을 정리해 봐야 되는 건데 봐봐. 요 놈을 건드려야 쟤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놈 어떻게 건들까? 양변에 몇 승식을 할까요? 이거 A 플러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려면 여기에 뭐 곱하면 돼?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되는 거죠. 지수에 곱하려면 A 마이너스 B 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식이 변형돼서 3에 바로 요거도 곱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 내가 원하는 거 만들었어. 그지? 얘는 2의 가로하고 A 마이너스 B승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 놈은 결국 2의 A 마이너스 B승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얘가 얼마야? 5. 답은요? 25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은요? 318번으로 가보시죠. 자, 지민이 319번 풀었니? 네. 똑같은 풀인데. 물론 319번을 또 다른 풀이로 뭐 지민이가 잘 응용해서 풀었을 수도 있지만, 봐봐요. 이런 문제는 사실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진행하기 좀 기억으로 진행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등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2의 A승은 10이고요. 9의 B승 또 10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건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A랑 B를 구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A, B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즉 우리가 이 값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어진 두 식을 이용해서 저 식을 만들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 자, 이렇게 A분의 4라는 수를 만들려면 잘 보세요. 요런 짓을 해야 돼. 양변에 A분의 4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는 2의 4승은 참 12의 A분의 4승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민아 뭐 하면 되겠어? B분의 1 만들려면 양변에 B분의 1승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 경험이 필요한 문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뭐 특이한 문제는 아니니까 특별한 건 아니야. 9는 12의 B분의 1승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민 학생 A분의 4랑 B분의 1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식을? 그렇죠. 곱하면 되겠죠. 두 식을 곱해버립니다. 그럼 봐. 16 곱하기 9니까 이거 144야. 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덧셈.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12의 몇 승이에요? 제곱이 얘가 되니까 이 값은 2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주어진 식을 구해내자 뭐 이런 문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지수 법칙에서 가볍게 연습을 해볼 만한 문제들 그냥 한 번씩 풀어봤고 알겠죠? 좀 더 이제 자세한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 함수 프린트 풀고 나중에 또 지수 로그 프린트 드릴 때 앞쪽에 계산 문제도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알겠죠? 계산 자체를 내신대처럼 막 복잡하게 내는 문제는 없어요. 수능에는 알겠죠? 근데 계산 문제가 들어가긴 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1번 문제 같은 거 보통 지수 로그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벼운 문제 나오지 산수 자체는 가지고 문제를 꼬아내진 않습니다. 다만 뒤에 가면 이제 활용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산수 자체가 복잡해요. 거기서 이미 복잡한 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계산만 가지고 만든 유형들은 그냥 기본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이제 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로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활용 문제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랑 로그를 다 같이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적인 활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 파트는 계산만 살짝 훑어본거야겠죠? 로그 마찬가지로 계산만 살짝 훑어볼 겁니다. 일단 로그 파트로 들어갈게요. 로그입니다. 로그. 이 로그 파트부터 이제 계산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로그가 이 지수 로그 계산이 어려운 건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문제 좀 많이 풀어오면 금방 몸에 배요. 알겠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어차피 본인이 늘려야 돼.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로그 파트는요, 일단은 이런 식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수식에서 이 얘네들의 명칭이 좀 있죠? A의 n승이 x라 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 n을 뭐라 불러? 지수. 그죠? 이걸 좀 풀었으면 곱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A를 우리 뭐라 부르죠? 및. 그렇죠. 곱할 대상입니다. A를 n번 곱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이 x를 뭐라 부릅니까? 요거 진수라고 부르죠. 진수. 이건 곱한 결과거든요. 곱한 결과. 이 문장을 해석하면 A를 n번 곱하면 x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때 로그라는 게 왜 나왔냐면 뭐 예전에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로그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2의 x승이 4가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값을 구할 수 있잖아. x 2잖아. 그지? 근데 2의 x승이 그러면 3이 된 x가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표기를 만든 거야 그냥.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야 양수 중에서요 누구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2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을 한 거야. 야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거 존재할 것 같은데 1을 제곱하면 1 되고 2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그러면 그 1과 2 사이에 뭔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배운 게 없잖아. 아 이런 기호를 쓰자. 이걸 했다 두자. 이거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야 하고 배운 것 뿐이야. 약속은 지들끼리 해놓고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얘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에요. 저렇게 제곱근의 루트라는 표현을 배웠듯이 로그라는 표현을 배울 뿐이고요. 그때 우리는 요 x는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x는 log 써가지고 로그 그죠? 여기에 밑을 쓰기라고 여기에 3을 쓰기로 한 거야. 얘의 의미는 2를 x번 곱하면 3이 된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표현한 것 뿐이야? 지수 는하고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기를 배운 것 뿐인 거죠. 그 표기가 이렇죠. 로그 a의 x는 n이다 이렇게 배운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얘는 그대로 및 진수 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그 쌤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로그 ax를 구한다는 거 결국 이런 뜻이라고요. a를 몇 번 곱하면 이게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곱하면 x가 되니 하고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게 지수식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얘기야, 요 얘기. 오케이 말이? 그래서 우리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로그 2에 16이야.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는 이 로그 2의 4승이니까 밑과 밑이 같을 때는 얘가 그냥 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로그 법칙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로 가면요. 야 2를 몇 승하면 16이 되는 거야? 이 질문이란 말이지. 그럼 지민아 4번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는 4랑 같은 의미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또 이게 또 막 이 반쪽짜리 공부만 하신 친구는 막 이런 식을 적어요. 선생님, 그 다음 계산이 안 되는데요. 막 이거 숫자를 제대로 적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트가 숫자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알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말인데 로그 파트도 그 선생님이 지수 파트를 얘기할 때 개념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다 계산 문제야. 그 개념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수인 게 몇 개고 n이 짝수면 a가 양수면 2개가 나오고 a가 0이면 1개고 a가 없으면 없는데 n이 만약에 홀수면 1개가 나오고 그죠? 그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씌워주면 되는 거고 양의 제곱근이 있고 음의 제곱근 뭐 이딴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계산 연습하세요. 로그 마찬가지로 개념 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옛날에 또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옛날에 지수로그 함수라는 파트가 들어있을 때는 이 진수 조건과 미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진수 조건과 미체 조건은 그냥 암기사안 정도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로그에 들어있는 개념적인 이해는 상용 로그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상용 로그가 진짜 옛날에는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교육과정에서 많이 덜어내는 바람에 그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 교과서에 약간 위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전같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루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고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야 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이건 유형일 뿐이야. 왜 이런 문제 기억 안 나십니까? 다음 로고가 존재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누구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뭐 확인하는 소리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여기 320번 문제 봐봐. 봐봐. 얘 봐봐. 뭐 하는 소리야 이거?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정수 x의 합을 구하라는 건 x의 범위 구하는 소리죠.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어? 계산하. 무슨 계산? 범위. 무슨 범위요? 자, 모든 로그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로그에 사용하는 조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밑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그의 밑에는 뭘 쓰지 않기로 했죠? 일단 A는 1을 쓰지 않기로 했고 또 음수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지수로그 함수를 배워야 알아. 지수 함수 배우면 밑에 1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뭐 이거 반쪽짜리 공부야. 사실은 이과 친구들은 지수로그 함수를 미적부터해서 배워요. 그러면 걔네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저러니까 밑을 그렇지 1을 쓰면 안 되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수로그 함수도 안 가르쳐주면서 이것도 외우래. 뒤에 산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있을 거고 내가 이 동영상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요 제 3자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봐요. 그래도 그냥 멘트를 그렇게 하는 거야. 들어봐봐. 그래서 아무튼 방어를 해야죠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애매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문과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넣어도 알겠습니까? 외워도 그냥 그렇게 안 돼. 뭐 쉽게 얘기하면 산수가 이상해져. 이 정도로만 합시다. 알겠죠? 만약에 봐봐. 밑이 1이야. 로그 1에 3이야. 1을 몇 승 하면 3이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쓰지 마. 이렇게 한 말만 그냥 하겠죠? 비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진수 조건은요. 지민아, 밑을 양수만 쓰잖아. 그러면 양수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양수일 거 아니야. 진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진수 조건은 이해하기 편하지. 왜? 밑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진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개의 조건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여기 보시면 봐봐. 3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조건 확인하는 문제야. 딱 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둘 다 확인해. 첫 번째 밑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밑 조건. 밑 조건은 밑이 지금 x-3이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리고 x-3이 양수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x가
4가 아니고 x가 3보다 커야 됩니다. 됐나? 두 번째. 진수 조건에 의해서 로그의 진수엔 조건이 있단 말이지. 이 로그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런 범위의 숫자들만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진수 조건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24는 항상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 맞죠? 0보다 작다. x의 범위는요? 3과 8 사이가 되겠죠. 그죠?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지? 둘의 교집합은 x가 3보다 크니까 그냥 이걸로 답을 쓰면 되는 거 맞지? 단, 뭐 빼야 돼? x는 4면 안 돼. 이거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즉, x가 될 수 있는 건 5, 6, 7, 3개밖에 없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내신에서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 만날 것이야. 뭘 만나냐? 이런 패턴 문제 안 보면 기억날 겁니다. 로그, 밑은 건들지 않을게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뭐 풀 거 아니니까 대충 갈게요. 3.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의미를 갖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십니까?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이거 그냥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한번 보라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로그가 의미를 갖는다? 조건 확인하라고요. 그지? 밑조건부터 확인할게요. 밑은 뭐야? 양수네. 1 아니네. 됐어 그러면. 진수 조건 확인합시다. 진수 조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라는 게 진수 맞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범위에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말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이제 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별식 맞습니까? 판별식 맞냐고요? 왜 맞아요? 왜 판별식입니까? 몰라요. 뭘 식시가? 야, 2차식이 이거 x축이잖아. 여러분 2차 분수식은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재미난 학생 하겠습니다. 봐봐. x축보다 2차식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 이런 그래프 뭐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건 돼야 될 거 아니야. 뚫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말이? 그럼 자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때릴 거야. 잘 생각해봐.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실근이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띵킹 한 다음에 그래. 딱 생각해보고 실근이 있으면 또 한 다음에 되게 한번 작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2차식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체크되겠죠? 뭐 중요한 문제까지는 아닌데 만날 거야. 문제집이 더 들어가 있어. 만날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 안 나오잖아. 알겠어. 수능에 낸 적 없어. 근데 혹시 모르잖아 또, 그지? 또 이렇다고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야 너네 교과서대로 많이 풀어봤으니까 하나 먹어 하고 줬는데 애들이 뭐지? 뭐 당황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봐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 확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 하나 체크해 두시고. 오케이, 말이? 요건 채워도 되겠죠? 필기는 다 돼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거기다 적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계산 파트인데, 이게, 아유, 또, 오늘 또 신규생이 한 명 더 들어오셨네. 아유, 네. 매번 새롭네요. 빨리 오십시오. 자네가 그 학원을, 그지? 잘 안 나와서 모르는데, 우리 시간이 정시의 시작이야. 자, 알겠습니까? 네. 정시의 시작이란 좀. 정시에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시의 시작은 아니 오늘 일찍 나오려고 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봐봐. 자, 로그 계산 들어가면 두 번째 계산. 계산 파트는 이제 로그 법칙이 필요한데요. 쌤이 한번 사용되는 로그 법칙 그냥 사용되는 대로 막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오, 저런 게 돼? 약간 이런 표정이 있으면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 알겠죠? 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 이렇게 되면 내가 증명해줄게. 봐봐. 로그 법칙은 이런 게 있으면 첫 번째. 기본 법칙 5가지가 있죠. 작게 쓸게요. 노트하면 필기 돼 있을 거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도구로. 뭐 이거야, 뭐,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양쪽, 양방향입니다, 항상. 모든 공식은 양방향이야. 합치는 것도 많이 하지만, 합쳐져 있는 거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찢는 것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뺄셈은 뭐야?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그죠? 뭐 이런 까지 나면 가볍지 않은가 싶고요. 그지? 지금 약간 애매해?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수 자리에 피승이 있으면 요거 앞으로 툭 떨어뜨릴 수 있죠. 이게 로그에 상당히 좋은 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빛을 만들 수 있어. 밑과 진수에 둘 다 피승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밑변하는 공식이라는 거 배웠죠. 내가 밑을 C로 만들고 싶어. 하면 돼. 어떻게? 분수로 분리시켜서 로그 C의 A, 로그 C의 X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5가지가 기본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다 워낙 중요해서 그 자연스럽게 써줘야 되는데 요걸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로그 계산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으면 밑이야, 밑. 모든 로그를 산수할 때 밑을 맞춰놔야 산수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밑인데 1번, 2번, 3번은 아무리 써봤자 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4번과 5번은 어때요? 밑을 뭐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밑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 공식은 이걸 뭐라 부릅니까? 밑 변환 공식이라 부르죠. 이건 노골적인 공식 이름이 밑 변환이고 얘도 밑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냥 계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을 맞춰야 돼. 그럼 밑을 맞추는 방식이 일단 2가지야. 로그 2에 5가 있어. 근데 내가 밑이 4인 게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산수를 할 건데 밑이 4인 게 필요해. 어떻게 할 거야? 식을 쓰는 것보다는 밑이 4인 걸로 하려면 밑과 진수를 뭐 하면 돼? 제곱제곱. 그죠? 가급적이면 얘가 편하잖아. 이건 식이 들어오지니까. 당연히 로그 4에 25다.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지금 내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도대체 한번 쓰면 한번 몇 번 하니까 진짜 그냥 봐봐. 그리고 내가 밑을 만약에 7인 게 필요해. 이번에는 7은 이런 짓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쓰는 거야. 무조건 로그 7에 2분의 로그 7에 5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가 목적 빼요. 선생님 로그 문제인데 계산이 좀 안 되는데요. 밑부터 맞춰. 다 맞췄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건 본인의 문제 알겠습니까? 밑을 맞추면 뭐든 할 수 있어 알겠죠? 밑을 맞춰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만큼은 기본 법칙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좀 쓰임이 좋은 어떻게 보면 팁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보면요. 잘 봐. 첫 번째 팁은 뭐 이런 겁니다. 로그끼리의 계산 문제를 진행할 때, 곱셈을 진행할 때. 뭐 B의 Y가 칠게요. 오케이? 원래 보통 이런 계산들은 밑변환 공식을 많이 씁니다. 밑이 다르니까 알겠죠? 근데 밑변환 공식을 쓰고 나서 분모를 서로 바꿔주면 로그끼리 곱셈에서 밑끼리 서로 바꾸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산수를 돼요. 로그 bx 곱하기 로그 ay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이유는 이거야. 봐봐. 밑변환시키고 밑변환시킨 다음에 분모끼리 서로 바꿔서 곱할 수 있잖아.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그런 다음 다시 합쳐버리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게 요령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알겠니?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요. 이거 쓰죠. 로그 A의 K승에 X의 Q수.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꿔? 바꾼다고? PQ를 바꾼다고? 얘도 어떻게 해? 지수. 앞으로? 뺄 수 있잖아. 정의는 안 왜요? 되거든. Q는 어떻게
글쎄요. 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더 보여줄 테니까 혹시, 저거 왜 저러지? 그러면 나한테 방금처럼 얘기를 하라고. 내가 증명해 줄게. 알겠죠? 일단 결과부터 적고. 봐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저런 게 가능했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줄 넘어갈 거야. 그냥. 알겠죠? 자, P분의 Q를 앞으로 뺄 수 있어. 결과부터 적고 설명할게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와야 돼. P분의 Q 알겠습니까?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쌤이 가볍게 증명 좀 해드릴게요. 봐봐. 로그 이건 증명이야. 적을 필요 없어. 이거 맞죠? 쌤이 밑과 진수에다가 P분의 1승식을 할게요. 상관없지? 요 법칙 어디 갔어? 요거. 그러니까 모든 증명 다 얘야. 이건 기본 법칙이니까 이걸로 다 나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겠어? 로그 A에 X의 P분의 Q승 맞죠? 맞습니까? 요 지수는 뺄 수 있죠? 앞으로 또 요 법칙 맞습니까? 그럼 뭐가 돼? P분의 Q의 로그 AX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만 체크하면 요놈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바로 분수로 튀어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할게요. A에 로그 B의 C가 있어. 이렇게. 지수식 위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있을 때 우리 뭐 가능합니까? 여기서 A랑 C랑 교환이 가능하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C에 로그 B의 A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거 알겠습니까? 저것도 은근 꽤 쓰입니다. 아시겠죠? 잘 챙겨놓으시고. 자, 그리고 다 왔어. 로그 AX랑 로그 XA랑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얘 둘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맞습니까? 재밌니콜? 밑변화시키면 되죠 사실. 그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봐. 로그 AX를 순서를 이렇게 하자. 로그 X의 A 분의 2 이게 뭐야? 얘를 역수 취한 거 맞지? 이거는 뭐랑 똑같아? 로그 AX가 같죠. 이거 같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역수 취하면 그게 얘잖아. 바꾸기 역수 관계니까. 오케이? 요런 표현들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로그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로그 파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참, 아까 적어드렸지만, 봐봐. 이런 지수식을 가볍게란 말이 중요합니다. 막 고민해가지고, 막 밑이 A고 진수가 X니까, 막 로그 AX,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딱 보고, 야, 로그로 바꿔 그러면, 로그 A에 X가 1이구나. 이걸 일단 왔다 갔다 돼야 되고요. 이런 건 정이라고 그러죠. 로그의 정의. 알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이게 툭툭툭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5개의 법칙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한 상태에서 이런 요령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가 눈입니다. 눈 알겠죠? 딱 보고, 이거 가능하지. 툭툭툭 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들이 일단은 로그에 있는 내용들이고 알겠죠? 뭐, 로그 A의 1이 얼마야? 이런 건 뭐 알잖아. 로그 A의 1이 얼마야? 그렇죠. 이런 거야. A 빵스 1이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해서 로그 계산 파트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마찬가지 또 보여줄 만한 문제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24번 하나 보시죠. 계산 문제 하나 봅시다. 뭐 필기 필요한 부분들을 해놨겠죠? 지우고 이제 계산 문제 가볍게 점검 좀 해보죠. 자, 보십시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오.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봐봐. 가로 안의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자, 가로 안의 식을 정리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둘 다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데 당연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쌤이 소개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계산은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학적 그 법칙에 맞게끔만 본인이 진행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잘 봐. 쌤이 얘를 합치는 데서 두 가지 얘기 좀 할 만한 게 있어요. 로그 2에 3 더하기 왼쪽 가로 가지고 두 가지 다 얘기해버리고요. 둘 중에 추천 풀로 그냥 이 문제 풀겠습니다. 알겠죠? 봐봐.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4에 9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합칠 건데 뭐 때문에 합치기가 좀 애매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 계산이 좀 짜증나? 밑 때문에 그렇죠. 밑.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밑이 지금 얘는 4인데 얘는 2란 말이야. 그럼 얘를 풀 때 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밑을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2를 4로 할까요? 4를 2로 할까요? 4를 2로 해도 됩니다. 얘는 그죠? 2를 4로 해도 되고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왼쪽은 말고 얘는 제곱제곱 나와서 재미없어. 이걸로 할게요. 로그 3에 4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래도 뭔가 두 개가 차이가 살짝 보여야 되니까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만약에 산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다르기 때문에 덧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내가 지금 오른쪽씩만 적은 거야 지금. 그죠? 마찬가지야. 밑을 9로 맞추든 3으로 맞추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1번 상황. 밑을 뭘로 맞출까요? 3 좋습니다. 밑을 3으로 맞추려면 봐봐. 9를 몇 승 해야지 3이 됩니까? 2승 하면 81 되잖아. 9를 2분의 1승 해야 되는 거 맞지? 야, 이게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울 수 있어 없어? 질문에 있어 없어? 루트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3을 맞출 수는 있으나 여기에 루트가 나오면 좀 짜증나잖아. 그치? 밑을 3으로 맞출 계획으로 간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봐봐. 로그 3의 4는 냅두시고요. 9가 로그 3의 제곱 맞지? 이거 2의 1승이지? 그죠? 아까 했던 P분의 Q를 쓰는 거죠. 얘가 뭐가 돼? 2분의 1의 로그 3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거듭제곱들은 다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지수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뭐가 돼? 이 자식도 정리할게. 이거 2의 제곱 아니야? 2의 제곱이면은 2 내려올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로그 3의 2가 2개 있고 로그 3의 2가 2분의 1개 있으니까 이거 문자 처리하면 2 더하기 2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5에 로그 3인 거죠. 밑을 3으로 맞추는 방식은 이렇게 각각을 소인수분해서 2 떨어뜨리고 여기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튀어나오고 정리 이런 파트가 좀 낫죠. 알겠습니까? 혹은 그냥 합쳐버리려면 이거는 두 번째 밑을 그냥 9로 맞추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밑을 9로 맞추면 봐봐. 이 밑을 3으로 맞추려면 아까처럼 루트가 나와야 되잖아. 식이 들어오지니까 이걸 그냥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로그 9에 4의 제곱 더하기 로그 9의 2잖아. 그죠? 바로 산수해버리면 로그 9에 얼마야? 3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싶든 뭐 이렇게 하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은 위쪽이에요, 위쪽.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산수가 좀 편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알겠죠? 둘 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부터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야 또 편안한 식이 많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눈으로 저것도 바라보면 봐봐. 얘 로그 2의 3이지? 요거 2의 1승, 3의 1승, 2분의 1 빼면 1이니까 무시하면 될 거 아니야. 요것도 로그 2의 3이지? 로그 2의 3이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3 아니야? 곱하기. 됐습니까? 여기 숫자 뭐야? 얘였잖아. 2분의 5에 로그 3이 2죠. 됐나요? 잘 봐. 야분하면 얘는 숫자는 5가 남고요. 곱하기. 됐습니까? 로그끼리 계산을 진행할 때 얘네들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주 좋은 눈이고 알겠죠? 두 번째, 로그 법칙으로 가면 로그끼리 곱셈은 밑끼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 3을 주고 얘는 2를 가져옵시다. 됐습니까? 로그 3에 3 1이죠? 로그 2에 1이죠? 어쨌든 1입니다. 답은 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산수를 연습하기 위해 푸는 거니까 알겠죠? 뭐 이거 닫고 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산수 많이 할 거니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진행, 이런 식의 진행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쌤은 뭐 딱히 뭐 풀어줄 만한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음 시간에 풀죠 뭐. 알겠죠?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혹시나 막히는 거 있으면 뭐 고민하지 마시고 들고 오세요. 그냥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 여기 얘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알겠죠? 여기 상용로그 보시죠. 문제는 뭐 띄워놓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계산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할 뿐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뭐 계산을 많이 연습하시고 수정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뭐야? 상용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원래 사실 이게 이렇게 됐어.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좀 애매한 게,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EBS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이런 교재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용로그가 내용은요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상용로그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상용로그에 사실은 내용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유형들이 원래는 율랑 안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그 유형이 심화가 많이 돼서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그게 교과서에 수록이 다 돼 있었고. 근데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었지만은 그 더러워진 유형이나 심화된 유형들은 사실 교과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용로그를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지금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쉽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상용로그를 아마 이제 학교에서만 가볍게 다루는 쌤들은 그냥 계산값만 구하는 수준으로 알려주고 끝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값을 구하는 건 물론 뭐 그냥 산수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서 여기 속에 숨어있는 의미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 수능 쪽에서 그거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은 그 의미 쪽을 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봐봐, 뭐 여기 문제 그냥 하나 풀면서 얘기할게요. 로그 8.16이 얘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봐봐. 이게 교과서에나 이런 문제밖에 수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얘 가지고 구하는 거 맞지? 그죠? 상용 로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로그 81,600을 8.16과의 관계로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로그 8.1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 아니에요? 맞습니까? 쌤이 지금은 상용로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산 문제로 볼 수 있단 말이지. 봐봐. 그럼 얘는 얼마야? 로그 8.16 더하기 로그 10의 4승 아니야? 차근차근 쓰자. 됐어요? 그죠? 쌤이 너무 막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왜 막 들어오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상용로그를 설명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죠? 상용로그 뭡니까? 미치? 11로그 맞죠? 뭐 잘 알고 있으면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 놓을게요. 찝찝하니까. 로그 10의 x를 로그 x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를 안 쓰면 미치 10인 거잖아. 지민이 맞지?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미치 10인 거니까 10의 4승이니까 얼마 이거? 4잖아 4. 그죠? 얘는 얼마네? 나와 있잖아. 0.9117 더하기 4잖아. 4.9117인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상용로그의 의미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알겠죠? 교과서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수록이 돼 있고요. 물론 그 뒤에 연습 문제나 교과서의 심화 문제 가면 약간의 이제 의미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하면 그런 의미적인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만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산만 잘하면 돼. 예를 들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만약에 계산할 때 로그 0.816 아니야. 근데 8.16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로그 8.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쓰기죠.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죠? 굳이 뭐 상용로그를 배우지 않더라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로그 8.16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0.9117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요 마이너스 0.088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서 그냥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은 그냥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시라고. 알겠죠? 쌤이 이제 좀 이따 의미를 설명하겠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값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지금 끊었다가요. 지금 들어가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사용로그 설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사용로그 얘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용로그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좀 더 요거 좀 해볼게요. 봐봐. 아까 이 계산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그 값 하나를 가지고 이런 로그들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816을 로그 8.16과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분리해서 대입하는 거 맞지? 그죠? 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로그 8.16 곱하기 이거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3승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뭐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은 충분히 이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333번 문제 잠깐 가보면요. 얘도 똑같아요. 아, 그 332번으로 설명됐구나. 332번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거꾸로 묻는 거죠. 그죠? 봐봐, 주목. 로그 x가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 거 맞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식이 로그 3.47이 0.54빵3인 걸 이용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도 계산만 가지고 충분히 풀이는 진행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아까 푼 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3.54빵3을 3 더하기 0.54빵3이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놈은 3이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니까 로그 10의 3승 같이 더하기. 그죠? 아까 그 산수를 거꾸로 하는 거죠. 요 놈은요? 로그 얘가 얼마였어 얘가? 위에 나와있잖아. 3.47이죠. 맞나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로그 3.47 곱하기 1000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가면은 3470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지? 얘 마찬가지로 요거 음수이거 잠깐 봐봐. 음수이거 요놈 알겠죠? 요놈 3번을 풀겠습니다. 자,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로그 x가 얘라 그랬는데 지금 주어진 식이 0.54빵3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4597이니까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할 때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해버리면 잘 들으세요. 이 소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0.4597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얘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분류하면 저걸 써먹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로그로 바꿀 건데 로그끼리의 뺄셈은 분수가 되기 때문에 산수가 들어오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1을 더 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0.4597을 잘 들어봐. 얘를 1 마이너스 0.1에서 얘 빼면 9990만 되겠죠. 5, 4, 빵,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 맞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1에서 빼면 아니구나. 반대로 썼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54 빵 3이 되는 거죠. 요거보다 요거. 그쵸? 맞습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 1 더하기 소수로 적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에 더하기 0.54 빵 3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더하기 0.54 빵 3은 로그 3.47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로그 둘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10에 마이너스 4승 곱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면 되는 거 맞죠? 0.000347이다. 요게 x는 거죠. 이렇게 산수로만 구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음수일 때는 이상한 산수가 중간에 개입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헷갈리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상륙로그의 의미와 관계없이 값을 구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걸 토대로 334번 같은 문제를 내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얘의 값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루트 0.0231을 구하라는 건데 근사값을 구하라는 문제 맞죠? 그죠? 근데 로그를 이용하잖아. 그치?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보세요. 얘를 일단 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난 그럼 x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 풀긴 좀 어려워요. 상용 로그를 이용할 거니까 양변에 로그를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하는 건 x, 그죠? 그럼 결국 로그 x가, 잘 봐. 요거 루트는 2분의 1승이잖아, 그지? 그죠? 앞으로 뺄 수 있죠? 2분의 1에 로그 0.023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에 로그 요거 마찬가지 2.31로 표현해야 되겠죠?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 맞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얼마죠? 분리하면 로그 2.31은 표 보는 거 이런 식이죠? 로그 2.31은 여기 봐야지. 맞나요? 0.3636이고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나요? 그죠? 산수 진행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쌤이 산수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더한 거니까 2에서 얘를 뺀 걸 적으면 돼.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죠? 마이너스 1점 저거 빼면은 요거 더해서 9 더해서 9 더해서 9 더해서 10 만드는 거죠. 9, 9, 9, 10 만들게 하면 됩니다.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죠? 봐봐. 0.3636을 봐봐.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1점 얼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마이너스를 적어놨고요.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결국 1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요 값을 구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얘랑 둘의 합이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맞지? 요 놈이랑 더해서 1 되는 거 찾으려면 앞자리는 9, 합이 9를 만들면 돼. 산수하는 요령일 뿐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0점, 지민아 3이랑 더해서 9 되는 거 뭐 있어? 6. 6이랑 더해서 9 되는 거 뭐 있어? 3. 3이랑 더해서 9 되는 거 6. 마지막 자리는 10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를 더하면 0 되고 1 올라가고 0 되고 1 올라가고 0 되고 1 올라가고 0 되고 1 올라가서 1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9, 9, 9, 9, 10 만들기 하면 돼. 알겠죠? 그런 산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36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산수한 것 뿐이야. 뭐 꼭 이거 안 하더라도 직접 산수하면 돼, 그냥. 알겠죠? 그러면 결과가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0.818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구할 로그 x라는 게 마이너스 0.8182 맞죠? 됐나요? 그럼 또 이렇게 마이너스는 바로 적용이 안 된다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표현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또 9, 90 만들기 0.1818 숫자 좀 보시게 하네요. 아무튼 됐습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10에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얘가 얼마야? 여기 있네. 그죠? 1.52 맞습니까? 얘가 로그 1.52잖아. 그지? 그럼 결과 뭐야? 로그 10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152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내가 구하려는 x가 얼마야? x가 1이니까 얘가 되겠네. 그죠? x의 근사값은 0.15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사실 쌤이 오늘 그 상륙로그의 의미를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걸 배운 다음에 진행하면 훨씬 쉽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쌤이 굳이 지금 그걸 얘기 안 하고 식으로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상륙로그를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런 계산 문제는 사실 그 식정리 잘하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민이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풀이도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쌤이 일부러 이런 풀이로만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상륙로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적인 파트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수능형 그 약간 어려운 그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요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상용로그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숨어있는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숫자의 정수 부분과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을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래요. 방금 우리가 왜 0. 뭐 아까 8 뭐였지? 몰라 뭐 8 예를 들어 알겠죠? 뭐 이런 게 있을 때 로그 x가 에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얘를 바로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었죠? 얘를 이상한 표현 했잖아. 1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0. 이렇게 했잖아.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 의미를 배우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있으면 아시겠죠? 뭐냐면 일단 어떤 수를 정리할 때 상용로그 파트에서는요.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x의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그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할 때도 배웁니다. 그 그냥 0 플러스 무한소나 뭐 0 마이너스 무한소를 가우스에 집어넣을 때 그런 것처럼 봐봐. x의 정수 부분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수직선에서 어떤 두 정수 사이에 x가 끼어 있다면, 오케이? 두 정수 중에서 작은 쪽의 정수를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걸 기호로 가우스 x라고 부르죠. 그죠? 예를 들면 가우스 3.14. 이걸 뭐 한글로 얘기하면 3.14의 정수 부분 얼마야? 얼마야? 3. 왜? 3.14는 3과 4 사이에 있잖아. 그치? 작은 쪽의 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 정확한 정의의 표현을 써주면 3.1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하라는 소리인 거죠.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많이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14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마이너스 4. 오케이? 영수? 지민이? 응. 그 이유가 또 마찬가지죠. 음수일 때는 좀 짜증나는 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그래 얘가 여기 있다고. 작은 쪽에 없으란 말이야. 얘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정의야 그냥. 이유가 없죠. 외워야 됩니다. 즉 정수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쌤이 그래서 노트에 찾아라 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직접 생각을 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 로그 2의 9의 정수 부분 얼마야? 이게 얼마야? 여기 조용히 해. 얼마야? 야 로그 2의 2가 얼마야? 로그 2의 4가 얼마야? 로그 2의 3이 얼마야? 아 8. 로그 2의 16이 얼마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있지? 찾는 거 아니야? 그지? 얼마야? 3. 왜 이거 3점 얼마냐?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죠? 쌤, 소수 부분은 뭡니까? 소수 부분의 정의도 있어요. 소수 부분은 이거야. 그 숫자와 정수 부분 사이의 이 거리, 이 길이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수 부분은 이거는 계산이야.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에서 얘 빼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x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봐. 3.14의 정수 부분 얼마야? 3 더하기 소수 부분 얼마야? 0.14. 이렇게 정수와 소수를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소수 부분이 왜 0.14야? 얘한테 3 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3.1234를 가볼게요. 얘 정수 부분 얼마야?
정수 부분. 마이너스 4. 그죠? 플러스 소수 부분이 얼마냐면 이건 계산이야. 그 수에서 잘 봐. 뺍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4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에서 얘 빼는 거 맞지? 4에서 3을 먼저 빼면 1 남고 1에서 0.1234 빼면 되는 거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990 만들기가 필요한 거야.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소수 부분 찾는 건요, 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을 1에서 빼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990 만들기 하면 0.8766 되겠죠. 오케이? 앞으로 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상용로그 파트에서는요, 모든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해되겠어?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느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상용로그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표현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유효 숫자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근사값 배울 때 배웠습니다. 물론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겠죠? 네.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유효숫자 표기법은 뭐냐면, 유효숫자라는 게 왜 아까 우리가 이거 앞에서 뭐였냐? 로그 뭐 81,600을 계산하는데 얘를 로그 8.16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어떤 자연수 혹은 소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유효숫자 표기법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럼 유효숫자라는 게 뭐냐면, 야, 이 빵은 자릿수를 메워주기 위한 빵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는 8, 1, 6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놈만 따로 떼고 정리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 이거는 방식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 3, 1, 빵빵이 있어. 유효숫자 표기법에 의하면 2.31 곱하기 이렇게 유효숫자를 따로 씁니다. 근데 이 유효숫자는 한 자릿수만 써야 돼. 이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숫자 하나 뒤에 점을 찍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쌤 그냥 0.231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승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쌤 똑같은 거잖아요. 맞는데 이런 표기는 안 써. 오케이? 항상 하나 뒤에 점을 찍습니다. 그 이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2.31 곱하기 10에 몇 승이야? 그러면 4승인 거죠. 이거 맞추면 되니까. 그죠? 0.000231 마찬가지. 어떻게 쓴다고? 유효 숫자는 2.31이잖아. 2.31 곱하기. 오케이? 이번엔 거꾸로 하나, 둘, 셋, 4개 가는 거 맞지?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쓰는 게 유효 숫자 표기법입니다. 상용 로고에 다른 숫자들은 유효 숫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오케이? 자, 유효 숫자 표기법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때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유효 숫자는 어떻게 한다고? 한 자릿수만 쓰는 거야. 1보다는 크고 나왔고 10보다는 작아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1점 얼마 가능합니다. 9점 얼마 가능하다고. 근데 12점 얼마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0점 얼마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죠? 얘는 한 자릿수만 써야 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또 쌤이 배경을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요, 이런 유효숫자 표기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라 큰 수, 지구의 반지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표현하려면, 야, 뭐, 지구의 반지름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막, 숫자가 연락하니까 막 빵빵빵빵빵 연락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왜? 뭐 10에 뭐 50승 뭐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우리가 세포의 크기 뭐 이런 거. 율라 작은 거 있잖아. 0.000 뭐 몇 미리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수를 표기할 때도 어떻게 다 써, 그거를.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야. 오케이?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유효숫자를 한 자리만 써야 되느냐?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봐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이 두 개 데이터 가지고 자릿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2.31 곱하기 10의 50승이랑 9.21 곱하기 10의 49승이 있어.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커. 왜? 자릿수가 크니까. 앞에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맞춰놔야 뒤에 것만 가지고 자릿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약속을 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얘네들 가지고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릿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 10의 4승이 몇 자릿수야? 빵빵빵빵 1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몇 자릿수입니까? 5자릿수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자릿수 아닙니까? 이 숫자 몇 자릿수야? 5자릿수죠? 이 10의 거듭제곱만 가지고 자릿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원래 숫자에. 오케이? 그때 얘가 5자릿수가 되는 이유가 봐봐. 이 숫자의 의미를 좀 부여할게요. 쌤은 여기 있는 이 수를 0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빵이 4개 있고 1 하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5자릿수가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원래 수의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잘 들어라이. 얘도 마찬가지로 0의 개수거든? 0의 개수. 근데 이런 건 자릿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 자릿수란 뜻은 정수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목 231.5가 있어. 정현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릿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0.0123 이거는 자릿수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소수, 첫째, 둘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되는 거 맞죠? 그걸 자릿수 대신 얘기합니다. 소수자 많이 있는 수는 끝자리를 보는 게 아니야. 첫 자리가 언제 시작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 0이 4개 있지? 그지? 그러면 0이 거꾸로 4개 있어.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수자 말에는 점이 하나 붙는다고. 그러니까 한 개 무시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수 넷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하는 수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릿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질문 좀 가볼게요. 익숙해져야 돼. 잘 들어봐. 5.31 곱하기 10의 6승이야. 몇 자릿수야? 7자릿수야. 이해됐습니까? 왜? 봐봐. 이런 거 수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쓸 거야. 빵이 쌤 6개 있고요. 1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 유효 숫자가 얼마야? 5, 3, 1입니다. 아, 5, 3, 1이구나. 이 수야, 이 수. 알겠나요? 다시. 5.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얘 자릿수가 어떻게 돼? 소수. 셋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돼. 요거 이해되겠어? 어떻게 써? 이렇게. 0이 거꾸로 3개, 1 하나. 점 찍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숫자가 뭐야? 5, 2, 1인 거야. 이게 죄야. 자릿수와 유효자를 구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바리?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왜 우리가 상용록에서 배우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어, 여기는 수로 할게요. 2, 3, 1. 쌤 맨날 2, 3, 1을 썼는데, 2, 3, 1 빵빵. 얘를 유효 숫자 표기법을 쓰면, 2.31 곱하기 10의 4승 맞지? 맞아요? 잘 들으세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보여주는 거니까. 봐봐. 그러면, 상용록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봐. 얘는 분리 가능하죠? 아까도 했던 거잖아. 분리하면 어떻게 돼? 로그 2.31 더하기 로그 10의 4승 맞죠? 그죠? 자리 좀 바꿀게요. 로그 10의 4승 더하기 로그 2.31 맞지? 그지? 잘 봐. 야, 로그 10의 거듭제곱은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4 더하기 로그 2.31이 뭐였어? 이거 유효 숫자 아니야? 맞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유효 숫자를 한 자리만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효 숫자의 로그를 취한 값은 잘 들으세요. 유효 숫자의 로그를 취한 값은 로그 취하면 로그 1이 얼마야? 로그 1 빵이잖아. 그치? 로그 10 얼마야? 1이잖아. 0과 1 사이 값밖에 안 나오네. 그쵸? 네. 안 건드려지고 꺼졌구나.
봐보세요. 봐봐. 로그 유효수자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거 맞죠? 즉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소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쓰는 유효수자가 1과 10 사이의 수를 쓰는 거니까 로그 유효수자는 당연히 0과 1의 사이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즉 봐봐. 내가 로그 23,100의 값을 구했더니 정수랑 얘가 뭐라고? 소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겠어? 이렇게 두 값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이 정수가 어디서 왔어? 10의 4승에서 온 거죠. 그죠? 이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야? 로그 유효수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4랑 로그 2.3이 온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가운데 중략을 해버리면 결국 봐봐. 여기 있는 요 놈의 값을 구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야, 얘가 몇 자리 정수야? 하나, 둘, 셋, 넷, 5자리 정수 맞죠? 그러면 10의 몇 승이었겠어? 10의 4승이었을 거 아니야. 얘는 정수분을 4였을 겁니다. 플러스. 됐습니까? 로그 유효수자 2.3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정수는 10의 n승, 10의 몇 승, 그것 때문에 정수가 튀어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0. 얼마짜리 소수는요? 로그 유효수자 때문에 나온 거야. 오케이, 말이? 그럼 결국 우리가 상용로그 이제 종합적인 필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용로그 x값을 구할 때 그 값은 항상 정수 부분이랑 요거 이해해야 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할 건데요. 이게 암호 해독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로그 값을 구할 때 항상 정수 파트와 소수 파트로 분리할 건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이 10의 n승에서 온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여기 정수로 나온 거죠. 즉 얘가 의미하는 게 0의 개수인 거야. 쌤이 이야기야. 이런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플러스 4면은 0, 4개, 1 하나 5자리 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면요 0 거꾸로 4개, 1 하나 점 하나 찍으니까 소수 4째 자리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통해서 자릿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 이거 잘 들으세요. 소수 부분이 로그 유효 숫자가 됩니다. 소수 부분이 바로 유효 숫자가 아니라 그 소수 파트가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줘. 나오면 어려운 거야. 무조건. 알겠죠? 이런 의미를 건드려 무조건 어려운 문제. 자,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꼭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런 의미에 의해서 값을 구하세요. 아까 했던 그런 이상한 계산하지 마시고 의미적인 판단으로 값을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상용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는 건데 소수 부분이 뭐라고? 로그 유효수자. 알겠죠? 연습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건 다시 풉니다. 잘 보세요. 표기다 했으니까. 자, 331번입니다. 잠깐만요. 자, 봐봐. 가시죠. 331번입니다. 많이 가야 되네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봐. 자, 얘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고. 바로 갑니다. 이제 의미야. 얘는, 몇 자리 수야? 5자리 수 맞죠? 지미콜? 네. 빵빵빵빵 1이잖아. 10에, 알겠습니다. 10에 몇 승이야? 4승. 4 더하기 로그 유효 숫자 8.16이야. 이렇게만 나오겠습니까? 오케이?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정수 부분 얼마야? 정수 부분. 네? 예, 갖고 갈게요.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2. 그죠? 10에 2승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세 자리 수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정리콜? 플러스 소수 부분 얼마야? 정연?
뭐라고? 로그 8.16 되는 거죠. 또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갑니다. 여기서 얘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8.16인 거죠. 됐습니까? 대입하면 되고요. 지민? 왜 마이너스 1이에요? 봐봐. 얘는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된 거 맞죠? 빵 하나, 일 하나. 알겠죠? 그 음수인 쪽은 0의 개수 바로 보면 돼. 0이 한 개잖아. 마이너스 1. 자, 얘는요? 지민? 마이너스 3. 그렇죠. 이 소수점 아래는 되게 쉬워. 0 개수 구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8.16.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값 구했고. 다시 갑니다. 아까 했던 산수는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풀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요. 일로 오세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죠? 바로 가겠습니다. 요건 내가 풀게요. 상용 로그를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왜? 가우스를 배웠잖아. 무조건 정수분과 소수분 표현해야지. 3 더하기 0.54 빵3입니다. 그죠? 쌤이 x를 구하는 방식 잘 보시고 그렇게 연습하세요. 알겠죠? x는 정수 부분이 3인 걸로 봐서 0이 3개 있고 1이 하나 있었을 거야. 4자릿수입니다. 됐습니까? 끊어서 해석하세요. 알겠죠? 자, 그때 얘가 얼마야? 로그 3.47이지. 그지? 유효 숫자는 얘야. 가끔 엉켜가지고 여기에서 막 5, 4, 빵 3을 쓰는 애들 있어요. 아닙니다. 얘가 로그 얼마인지를 봐야 돼. 얘가 로그 3.47이니까 여기서부터 3, 4, 7 이렇게 있었을 거야. x는 3470이었던 거죠. 의미적 판단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수능이 이딴 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이걸로 연습하는 거야. 지민이 꿀? 자, 얘 갑니다. 얘는 일단 불린 내각계 1 플러스 0.54 빵 3 맞지? 그죠? 지민이 해보자. x는 몇 자릿수야? 정수분 1이니까 네. 10에 1 쓰면 거예요. 두 자리죠, 두 자리. 1빵 적어놓고 알겠습니까? 유효 숫자가 얼마죠? 얘가 로그 얼마인지를 봐. 3.47이죠? 여기서부터 3, 4, 7 있었을 거라고. x는 34.7이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연 3번 풀지. 로그 x는 정연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정수분과 소수분을 분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0.54 빵 3이라고 해야지, 그지? 자, 정연아 x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인 걸로 봐서 소수 몇째 짜리부터 시작되는 거야? 넷째 짜리. 오케이? 그때 0을 쓸 때 봐봐. 마이너스 좀 쉬워요. 0을 거꾸로 내게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이랑 점 하나 찍고. 됐습니까? 그리고 유효 숫자가 얼마야? 얘가 로그 얼마야? 여기서부터 3, 4, 7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마지막 4번입니다. 영서야, 요거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0.5 4 빵 3 됐죠? 지민이 이해되겠지? 지민이 이해되겠어? 네. x는 소수 몇째 자리부터 시작합니까? 셋째 자리요. 0, 0, 0, 1 쓰시고. 유효 숫자가 얼마입니까? 3.47, 347입니다. 이렇게 의미적인 판단으로 값을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죠? 모든 값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나머지 문제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제 자, 어떤 문제들이 출현을 하냐면 이런 의미를 건드립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연습시킬게요. 봐봐. 로그 지민 이거 얼마야? 얼마냐고요? 네. 로그 250의 정수 부분 얼마냐고. 자, 로그 250은 좀 더 할까요? 지민아 정수 부분 얼마야? 이거 10의 몇 승이야?
몰라요. 이렇게 옮긴단 말이야. 금방 알겠죠? 세 자릿수 맞죠? 10의 제곱. 그지? 응. 2 더하기 로그 2.5 맞습니까? 그죠? 그지? 이런 표현 무슨 표현이야? 얘의 정수 부분만 구하라고. 이잖아, 이.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헷갈려. 이거 익숙해져야 돼. 알겠습니까? 로그 0.0031. 지민?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렇지. 플러스. 소수 부분 얼마야? 나중에 이걸 외워. 로그 유효 숫자가 소수 부분이야. 로그? 3.1. 그렇죠. 이렇게. 요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자꾸 하세요. 알겠습니까? 로그? 정현? 정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얼마야? 값이 나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로그? 영서?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 1. 그렇죠. 더하기 로그? 1.2. 지금 알겠어? 이게 익숙하게끔 자꾸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337로 가겠습니다. 336은 잘해보시고 337로 가겠습니다. 잘해보십시오. 아마 여기 문제들이 슬슬 어려워질 겁니다. 잘해보세요. 이거 치우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지금 수능 문제죠. 4점짜리입니다. 이거 배점이 나와 있지 않은데 4점짜리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은 fn이라 할 때 스톱. 선생님 몇 개 얘기 좀 해볼까요? 이 함수에서 f 121 이거 뭘까요? 한글로 적어드리면 로그 121의 소수 부분이란 뜻 아니야? 그냥 그래. 얼마야? 얼마냐고? 로그 1.2. 오, 바로 툭툭 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얘 정수부분 얼마인데? 정수부분 2. 정수는 자릿수를 봐야지. 소수는 로그 유효숫자 그냥 외워버려. 소수 부분은 로그 유효숫자 알겠습니까? 그럼 봐. 자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소수 부분을 따질 건데 A란 집합이 얘가 원소래입니다.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원소야. 근데 n이 1부터 150까지예요. 그때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뭐야 그럼요? A를 내가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F1, F2, F3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F150까지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야 대충 가볍게 생각하면 원소가 몇 개 나와 일단? 150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뭐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 객관식에 150개도 없어. 뭐가 있다는 소리야 당연히. 야 이거 대입 n이 1부터 150이니까 대입 하면은 150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원소에서 150개가 아니래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중복되는 게 있나 보지. 그럼 중복되는 게 몇 개 있는데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적어서. 직접 적어서. 원래 수능이 그렇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직접 적어서. 현란한 풀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직접 적어서. F1. F1의 소수분은 얼마지? 이렇게 한숨을 쉬어. F1의 소수분은 얼마야? 적기 싫어? 야, 적으면 대학가. 봐봐. F1의 소수분은 얼마야? 로그 1 아니야? 그치? 빵이잖아, 빵. 소수분 빵 맞아요. 그죠? 얘랑 똑같은 거 뭐뭐 있어? F? 10 어때? 10. F10의 소수 부분 얼마야? F10이 얼마야? 로그 10의 소수 부분 아니야. 굳이 우리가 배운 그 방식대로 풀면 로그 1일 거 아니야? 1.빵 1. 그지? 0이잖아요. 0. 그죠? 또 뭐랑 똑같아? F? 100이랑 똑같죠.
유효 숫자가 똑같으면 소수 부분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자릿수가 똑같으면 정수 부분이 똑같은 거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F2랑 같은 거 뭐 있겠어요? 생각해봐. 12? F12가 뭔데? 로그 1.2잖아. 얘는 로그 2잖아. 그치? 뭐 있어, 그러면? F20이죠, 20. F20, F200, F2000 이런 거죠, 그치? 근데 1부터 150까지니까 20밖에 없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감이 잡혀야지. 아, 그러면 F3이랑 F30이 같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결국 자릿수만 증가하는 건 유효 숫자는 안 건드리잖아. 이렇게. 그치? 어디까지가? F9까지는 일단 F90이 있을 것이고, 10은 여기서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F11이랑 똑같은 거 있어, 없어? F11이 얼마야? 로그 1.1. 그지?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110. F110 아니야? 그지? 이거 왜 4점인지 알겠지? 만만치 않잖아. 그 다음 F12는요? 120. 그지? 점점점. F15까지 있을 것 같은데? F150? 그 다음 겹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다음 거 하겠습니다. 전체가 150개인데 겹치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봐봐. 여기에 2개. 여기서 2개. 2개 빼고 2부터 9까지 숫자 몇 개야? 8개죠? 한 개씩 겹쳤으니까 총 8개. 그죠? 11부터 15까지 총 5개. 둘이 합이 13개에다가 2개 더 15개. 빼면 답은 135개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뭐만 요구했습니까? 로그 얼마에 소수 부분 구할 수 있어? 요거 하나 가지고 만든 문제야. 힘듭니까? 오케이? 이렇게 툭툭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은 136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 좀 어렵죠. 오케이, 바디. 자, 하나 더 갑니다. 338번. 대문은 여기까지만 풀고요. 숙제는요, 미리 얘기해드리지만 여기 339까지입니다. 문제 몇 개 없죠? 의미적인 판단으로 깔끔하게 풀어와 주십시오. 33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토대로 상용 로그의 정수부, 소수부 툭툭툭툭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익숙하게 만드세요. 집에서 자꾸 해봐. 여러 개 숫자 만들어서 써봐. 이렇게. 한 100개 써봐. 아,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봐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뭐 로그 2분의 1의 소수 부분 스톱. 야, 이건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로그 2분의 1의 소수 부분이 뭐야? 분수는 우리가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쌤이 문제 낸 적도 없잖아, 분수는. 아, 소수로 바꿔. 분수는 헷갈려. 로그 0.5의 소수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이거 얼마야, 이거? 로그 0.5의 소수 부분 얼마냐고요? 로그 5. 가벼워지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거 정수분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5 아니야. 그죠? 야, 얘. 그럼 문제 다시 할게요.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뭐보다? 로그 5보다 작은 인 n의 개수가 물론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거리입니다. 그죠? 야, 생각해봐. 소수 부분이 로그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유효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죠?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로그 56의 소수 부분 얼마야? 이거 얼마야? 로그 5.6이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뭐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유효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로그보다 잡으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두 자릿수니까 10부터. 그죠? 지금 이해됩니까? 봐봐. 로그 10의 소수분 얼마야, 집이나? 로그 1. 빵이야. 로그 11의 소수분 얼마야? 집이? 로그 5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10, 11, 12. 그냥 5를 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유효수야, 그지? 1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그러면? 10부터. 11, 12, 13, 14, 15, 16, 17. 다 되잖아. 어디까지? 49까지 가능하겠네. 끝! 해보세요. 다음은요? 몇 개입니까? 아니, 우리 수열 지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열 지나서 온 거야, 지금. 몇 개입니까? 알아요. 아니. 40개. 알아요를 하지 말고 대답을. 40개 맞습니다. 40. 끝. 빼고 1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배운 이 상로그 의파 연습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거 활용한 문제들이 쉽지 않아 생각보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하세요.